이번 시간에는 판다스 패키지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는 행렬 구조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에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시리즈는 numPy에서 1차원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어레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는 보통 그 PD로 임포트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 numPy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numPy까지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판다스 시리즈는 이렇게 numpy 어레이처럼 pd.시리즈 s가 대문자로 하고 괄호 안에 이제 대괄호를 써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써주고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0, 1, 2, 3이 왼쪽에 나오는 게 인덱스인데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명시적인 인덱스가 없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 인덱스 혹은 점 밸류즈를 통해서 그 시리즈의 인덱스 값 혹은 밸류 값만 따로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s로 정의했으니까 s.values 하면 시리즈의 밸류 값, 그 다음에 s.index를 치게 되면 시리즈의 인덱스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values의 이제 타입을 보면 numpy 어레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력되는 것만 봐도 numpy 어레이랑 비슷한 형식인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점 인덱스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그 레인지랑 똑같은 건데 0에서 시작해서 4에서 끝나는데 스텝은 1이다. 그래서 4에서 끝나지만 4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0, 1, 2, 3 이게 인덱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인데요. numpy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시리즈에 연산을 하게 되면 인덱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밸류에 대해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s에 2를 곱해주면 밸류에 2를 곱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리즈의 인덱스를 이제 0, 1, 2, 3, 4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값으로 주고 싶다면 시리즈를 정의할 때 그 인덱스 옵션을 넣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S2라는 시리즈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1점 시리즈를 써주고 대괄호 안에 이번에는 4, 7 마이너스 5 3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다시 대괄호 안에 D 그 다음에 B A C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S2를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0, 1, 2, 3이 아니라 여기서 지정해준 D, B, A, C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시리즈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인덱스 요소를 넣을 경우에는 해당 인덱스 요소에 대응하는 밸류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A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게 되면 A 인덱스에 대응하는 밸류 값 마이너스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B에서부터 C까지라는 것을 입력해서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정수를 이용한 슬라이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덱스 값을 입력해서 슬라이싱을 할 때에는 그 쌍점 오른쪽에 적힌 이 C라는 것이 포함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요소를 직접 적어서 인덱싱 할 수도 있지만 정수를 통해서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정수 인덱싱 할 때도 그랬지만 쌍좌 오른쪽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2번 인덱스 입력해주면 세 번째 값이 되겠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밸류 값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상점4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번 인덱스부터 4를 포함하지 않는 3번 인덱스까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료가 나오게 되겠죠. 다만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때에는 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인덱스까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 안에 대괄호 하나 더 적어서 리스트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 해당 인덱스 번호의 값들이 입력한 리스트의 순서대로 인덱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번 인덱스 자료와 1번 인덱스 자료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을 통해서 조건에 맞는 밸류를 가진 부분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밸류가 0보다 큰 자료만 인덱싱을 한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딕셔너리를 통한 시리즈의 정의를 잠깐 보고 다른 메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pandas 점 시리즈 안에 밸류와 인덱스를 써넣고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pandas 시리즈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 딕셔너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sData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pd.시리즈를 쓰고 바로 이 sData를 가로 안에 넣고 정의를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시리즈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에 이제 키들이 인덱스가 되고 각 키와 대응하는 밸류들이 시리즈의 밸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딕셔너리를 통해 시리즈를 만들 때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넣어준 인덱스 순서에 맞게 생성되지만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가 반영되어 딕셔너리에 없는 키값에 대응되는 밸류는 nan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te라는 거에다가 이런 state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s타는 pandas.series 그대로 sData를 쓰는데 인덱스를 state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로 준 state가 그대로 인덱스에 들어간 시리즈가 출력이 되지만 sData에 들어있던 sData라는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에 대응하는 밸류는 그대로 나오지만 없는 키값은 이렇게 nan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에 nan이 있으면 데이터를 다룰 때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확인하는 메서드는 해당 시리즈에다가 점을 찍고 is dull 을 하고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은 nan이다, true 값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pd.pandas.is null 하고 여기 안에 괄호 안에 시리즈를 넣어줘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not을 붙여서 이제 nan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리즈와 인덱스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4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S4.name 이라고 써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population이라는 것을 줘볼게요. 이렇게 하고 S4를 출력하게 되면 시리즈가 출력될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 index.name 이런 식으로 해서 index name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인덱스의 맨 위에 인덱스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시리즈에 이제 .index를 써서 인덱스를 순서대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일단 S라는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 S.index를 확인해 보면 아까처럼 range index로 나옵니다. 근데 S.index라는 것을 하고 바꿔줄 인덱스로 이렇게 4개니까 이제 크기에 맞게 바꿔줄 인덱스로 이렇게 점 인덱스를 해서 주게 되면 인덱스가 순서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좀 사용법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이제 시리즈를 밸류로 해서 여러 개의 시리즈가 합쳐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를 밸류로 해서 여러 개의 시리즈가 합쳐진 형태. 지금부터 이제 예시를 보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딕셔너리를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키값에 대한 밸류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year라는 키값에 대한 밸류를 크기에 맞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op 키값을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정의를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pd.data frame 이렇게 써주고 괄호 안에 이 딕셔너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d와 f가 대문자죠. 이렇게 하고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 해당 딕셔너리의 키들이 이제
이 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할 때 옵션을 써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데이터를 주고 콤마를 찍고 컬럼즈 옵션을 줘서 이어와 스테이트와 POP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에러가 나는데 지금 여기가 df가 아니고 필이죠. 판다스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순서가 해당 딕셔너리에 적혀있는 키 순서가 아니고 이제 컬럼즈라고 옵션을 준 그대로 순서가 이어 스테이트 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컬럼즈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인덱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2라는 것에 이렇게 주고 인덱스를 한번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까지 옵션을 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0, 1, 2, 3, 4가 아니라 지정해준 인덱스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컬럼에 그 딕셔너리에 없는 키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출력을 해보면 그 컬럼이 이제 생성이 되지만 이 데이터, 이 딕셔너리에 없는 키에다가 없는 키이기 때문에 이제 NaN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 열 이름을 통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아까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넣거나 그 해당 데이터 프레임 점 열 이름 형식으로 이제 인덱싱을 해서 해당 열에 대한 밸류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열에 대한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그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df2에 이제 nan, 그러니까 밸류가 없는 컬럼을 인덱싱을 해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입력해준 값이 nan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값을 넣으면 모두 해당 값을 갖게 되고 개수를 이제 맞춰서 개수를 맞춰서 넣어주게 되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열에 대한 값을 추가하는 다른 방법으로 시리즈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인덱싱하는 것은 똑같고요. 다만 이 값에 판다스 시리즈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시리즈 안에 해당 데이터 프레임과 연결될 인덱스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와 4와 5에 이 값을 넣어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지정해준 인덱스에 맞는 곳에 이렇게 밸류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부울리언 컬럼을 넣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턴이라는 열을 추가를 하는데 그 열은 비교 연산자를 통한 부울리언 열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 df2에 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스테이트 컬럼이 오하이오와 같은지를 비교한 부울리언 열이죠. 그래서 오하이오면 true, 그 다음에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부울리언 열을 추가한 예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열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del 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del을 앞에 써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지우고 싶은 열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해보면 이 eastern이라는 컬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에서는 드랍 메소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S가 이렇게 있는데 S2에다가 이제 해당 시리즈를 쓰고 점을 한 다음에 드랍을 써주고 가로를 쓴 다음에 드랍하고 싶은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그 해당 행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즈 점 드랍을 쓴 다음에 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해당 행이 삭제되고요. 리스트 형식으로 넣게 되면은 동시에 여러 개 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로 써주고 리스트 형식으로 B와 C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을 삭제한다. 이렇게 해주면 B와 C에 해당하는 그 행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드랍 메소드는 출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S라는 시리즈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지울 때는 원래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열을 삭제시켜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드랍 메소드는 출력만 삭제된 상태로 해주고 기존의 시리즈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드랍 메소드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한번 예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프레임을
딕셔너리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가 아니라 시리즈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자료를 만들어 주고요. 그 np 어레인지 16을 이제 4 곱하기 4 모양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이제 자료를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고 컴마를 써준 다음에 인덱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인덱스를 넣고 또 넣어야 될 게 이제 컬럼 열을 지정을 해줄게요. 열을 지정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잘 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직접 여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입력해주고 인덱스를 지정하고 컬럼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대충 어떤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겠다,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는 이 맨 앞에 써주는데 이게 원래는 numpy 어레이에서 보시면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위에 컬럼이 들어가게 되고 4개 4행 4열이니까 4개를 써주고 열을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 왼쪽에 4개를 써주면 순서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뭘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그 드랍 메소드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리즈에서도 드랍 메소드를 사용할 때 해당 시리즈에 점을 찍고 드랍 메소드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점을 찍고 드랍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 가지 행을 삭제해 볼게요. 이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을 삭제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드랍 메소드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열을 삭제할 때는 그 axis라는 옵션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점 드랍을 써주고 이제 열 2라는 열을 삭제해 볼게요. 2라는 열을 써주고 콤마를 찍고 axis를 1로 주게 되면 열 이름을 찾아서 해당 열을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axis 0은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행을 삭제할 때는 axis 옵션을 주지 않고 행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인덱스 이름. 그 다음에 열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axis 옵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딕션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컬럼과 인덱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딕셔너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딕셔너리 안에 이제 또 다른 딕셔너리를 넣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괄호를 하나 더 이용해서 키와 인덱스를, 컬럼과 인덱스를 미리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중괄호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키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키를 써주고 쌍점을 찍고, 그 다음에 원래 보통 밸류 값을 넣죠. 근데 밸류 값을 다시 중괄호로 넣고, 이 중괄호 안에 다시 키와 밸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나의 바깥쪽에 있는 키 값이 정의가 됐고, 이제 다시 콤마를 찍고 그 다음 키를 정의를 하는데, 쌍점을 찍고 밸류 값을 다시 중괄호로 이렇게 넣어서 다시 쌍점으로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설명만 들으면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정의를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의 중괄호 안에 다시 중괄호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 두 번째 중괄호 바깥의 키는 지금 네바다와 오하이오죠. 이것은 이제 컬럼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안쪽의 밸류는 다시 쌍점으로 구분해서 왼쪽이 이제 행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오른쪽이 밸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형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첫 번째 네바다열에 대한 2000이라는 행은 인덱스가 이제 이 네바다 안에 2000이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NAN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이제 열 이름과 인덱스에 맞게 값이 2.4, 2.9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umpy 어레이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iff3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diff3. 데이터 프레임 점 밸류주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밸류들만, 데이터 프레임의 밸류들만 모양에 맞게 numpy 어레이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열 이름을 통해서 인덱싱 할 때 아까처럼 대괄호나 점으로 하는데, 이제 행 인덱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 df2에서 이어라는 열 이름을 통해서 인덱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행 인덱스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행 인덱스가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또 이제 인덱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리스트로 열 이름들을 넣어서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이제 대괄호 하나 더 사용해서 이제 여러 열을 인덱싱,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일종의 선택해서 인덱싱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아무튼 인덱싱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인덱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열을 정수로 인덱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열을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죠. 이제 슬라이싱을 이제 정수로 할 수는 있는데요. 슬라이싱을 이렇게 슬라이싱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해 보면 이제 이 숫자는 인덱싱 숫자는 열이 아니라 행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3인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 슬라이싱, 그 다음에 13.2인 경우에는 두 번째 행이 슬라이싱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과 열을 동시에 사용해서 인덱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열을 인덱싱 할 때는 이제 리스트를 안에 넣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넣고 팝을 넣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 이제 행을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스테이트와 팝, 열이 이런 식으로 슬래싱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뒤에 열을 써줘도 똑같이 슬래싱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판다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즈는 .sort underbar index를 통해서 인덱스 기준 오름차순 정렬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시리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시리즈가 이렇게 생겼는데, 시리즈 .sort underbar index 하고 빈 괄호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인덱스가 오름차순이 되는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sort index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덱스를 지정해주고 컬럼즈까지 이런 식으로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sort underbar index 빈 괄호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인덱스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이 sort index를 사용하는데, 저 빈 괄호 안에 axis라는 옵션을 줘서 axis 옵션을 1로 주게 되면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이제 컬럼 기준의 오름차순 정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쓰는데 ascending 오름차순 정렬 옵션을 이제 false로 꺼주게 되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기준 정렬 방법과 비슷하게 sort index가 아니라 이제 sort values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밸류즈를 기준으로 정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옵션은 아까 위에처럼 솔트 인덱스를 했던 것처럼 옵션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밸류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열이 있을 때 이제 밸류가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트 프레임이 있을 때 데이트 프레임 점 sort values를 하고 by라는 옵션을 줘서 b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a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방법을 바꿔서 by를 두 개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주게 되면 a를 우선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a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b를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리즈와 데이트 프레임에서 랭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예시 시리즈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시리즈.랭크를 빈 가로를 붙여주시게 되면 해당 밸류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었을 때의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5가 제일 작기 때문에 1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5는 7이 두 개여서 여섯 번째로 큰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7에는 6, 두 번째 7에는 7의 랭크가 매겨져서 평균 값인 6.5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점 랭크를 사용할 때는 괄호 안에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메서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서드 옵션은 중복되는 숫자에 대한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민을 넣게 되면 최소, 그 다음에 맥스를 넣게 되면 최대, 그 다음에 디폴트는 아까 본 것처럼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센딩 옵션은 또 어센딩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어센딩 옵션은 true가 디폴트이고요. 그 다음에 false를 주시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랭크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 메서드 옵션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7이 두 개여서 첫 번째 7은 6, 그 다음에는 두 번째 7은 7을 해서 평균이 6.5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을 주게 되면 미니멈 값, 첫 번째 7에는 6이 매겨지고 그 다음 7에는 7이 매겨지는데 그거의 작은 값인 6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맥스를 주게 되면
첫 번째 7에는 6, 두 번째 7에는 7이 매겨져 있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값인 7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메서드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rank는 이제 액시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또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 .rank 하고 액시스 1을 쓰게 되면 이제 가로 방향으로 오름차순 랭크가 매겨지게 됩니다. 작은 숫자 0은 1, 그 다음에 큰 숫자 4는 2 이런 식으로 매겨진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폴트는 액시스 0으로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제 1, 2, 3, 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랭크가 세로 방향으로 오름차순으로 매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메서드가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0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0은 2인데 평균값이 1.5로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일한 인덱스나 밸류가 있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점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해당 인덱스를 조회하면 여러 개의 결과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예를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에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고 S.index를 통해서 인덱스를 조회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덱스 이름인 A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면 네, 같은 인덱스가 이제 2개가 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알아볼 거고 이렇게 같은 인덱스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제 series.index.is underbar unique 라는 것을 통해서 인덱스가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인덱스가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밸류가 중복될 경우도 있는데 그 밸류가 중복되는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시리즈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네, 이때는 이제 밸류들이 A, B, C가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밸류가 중복되는 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점 유니크를 사용하게 되면 중복되는 값은 하나만 나오도록 밸류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밸류들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 values 언더바 카운트 지금 에러가 났는데 여기 values가 아니고 그냥 value네요. 그래서
점 밸류 언더바 카운트를 하게 되면 밸류 값마다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에서 해당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부울리언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라는 판다스 시리즈가 있는데 점 is in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지 어느 인덱스에 해당 밸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0번 인덱스에는 B 아니면 C가 있다. 그 다음에 1, 2, 3, 4번 인덱스에는 B 또는 C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요거를 이제 마스크라는 변수에다가 부울리언을 주고요. 다시 이 마스크를 통해서 인덱싱을 해주게 되면 그 B랑 C를 넣어준 것처럼 여기 넣어준 밸류를 갖는 그런 행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즈에서 부울리언 인덱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중복된 값을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점 이제 duplicated 하고 빈 가로를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제 false 아니면 true라는 부울리언 형태의 결과물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된 값은 false로 나오고요. 그 이후에 관측된 중복된 값은 true로 처리한 부울리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인덱싱을 하는데 중복돼서 관측된 값이 아닌 이 물결 표시가 이제 not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중복된 것이 아닌 중복돼서 관측된 값이 아닌 행들만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duplicated를 이용해서 물결 표시랑 duplicated를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은 행만 인덱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점 드랍 언더바 하고 duplicate 하고 빈가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중복되지 않은 행만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값 혹은 결측치라고 표현하는 그 NaN 처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aN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대문자 NA로 쓰기 위해서 numpy에서 NaN을 그냥 대문자 NA로 임포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시리즈를 하나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NA 결치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시리즈에서는 그냥 시리즈 점 드랍 NA를 하고
빈가루 이런 식으로 쳐주게 되면 그 결측치가 들어있는 행을 제외한 행이 결과로 출력이 됩니다. 혹은 그 앞에서 한번 다뤘던 그 not nul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s에서 이제 인덱싱을 할 건데 s. not null null 값이 아닌 행들만 이제 뽑는 거죠. 이렇게 뽑으면 위에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ot null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부울리언 형태로 나오는데 그 부울리언을 인덱싱을 통해서 true 값만 이제 뽑게 된 거죠. 이제 방금은 시리즈에서 봤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측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결측치가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drop NA를 사용해주게 되면 결측치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행이 다 삭제가 돼서 제일 위에 행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측치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행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drop NA 안에 이제 빈 가로를 줬는데 이 가로 안에 또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를 할 건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how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쳐주시게 되면 모든 자료가 결측치인 행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행이 모두 결측치이기 때문에 이 행만 제거하고 나머지 행은 살려둔 모습이죠. 그리고 엑시스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rop NA를 하고 엑시스가 이제 디폴트가 0인데 1을 주게 되면 이제 세로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봤을 때 모두 결측치인 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 열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리즈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점 인덱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 인덱스 자체를 인덱싱을 통해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리스트를 인덱싱해서 수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인덱스에 1번 인덱스를 다시 인덱스 줄게요. 해주고 인덱스의 1번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1번 인덱스면 두 번째 원소니까 A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 값을 바꾸려고 딴 걸로 넣어주게 되면 에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인덱스 전체를 다른 인덱스로 정의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index2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index2라는 걸 만들어주고 s.index를 index2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s를 조회해보면 네, 정확하게 이제 대문자 BACD로 인덱스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다른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거나 그 .reindex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덱스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reindex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가 이렇게 생겼는데 s.reindex를 쳐주시고 여기에 그냥 리스트 형식으로 크기에 맞는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BC D이라는 인덱스로 S 인덱스를 다시 정의해주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S에 없었던 인덱스가 재정이 됐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NaN이라는 결측치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인덱스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결측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fill 언더바 valu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새로 생긴 인덱스에 채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2가 새로 인덱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value는 3으로 해달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2개 이상을 합칠 수 있는 그 merge라는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1과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제 pd.pandas.merge 괄호 안에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함께 코마로 구분해서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과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합쳐진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열 이름을 가지고 있던 키를 기준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C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만 있고 이렇게요. 그리고 D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만 있어서 해당 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동일한 열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이제 키를 기준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밸류 값에 대해서는 해당 행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옵션을 줘서 이걸 좀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how 옵션에 outer라는 것을 주게 되면 각각 없는 밸류 값들에 대해 결칙치 처리가 되어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how 옵션을 left로 주게 되면 왼쪽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밸류가 들어가고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 밸류가 없으면 이제 결칙치로 처리되어 합쳐집니다. 마찬가지로 how 옵션을 right로 주게 되면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밸류를 기준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덱스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은 이제 concat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오타가 났죠?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d pandas.concat 하고 괄호 안에 대괄호로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주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아래 방향으로 합쳐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옵션을 엑시스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로 해주게 되면 이제는 가로 방향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합쳐주고 결측치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판다스 기본 사용 방법이었고요. 제가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좀 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직접 제가 만들었던 예시들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 게 아마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 안 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거는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